Einstein of Wall Street. The Einstein of Wall Street. Einstein of Wall Street. Einstein of Wall Street. Einstein of Wall Street. The Einstein of Wall Street. The Einstein of Wall Street. 이 남자의 이름은 피터 덕만, 월스트리트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 중 하나로 40년 경력의 기관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I would rather he go out and become a day trader, right? Because I've seen first of all, look, there's nothing more exciting than day trading and being successful at it. 월스트리트에서 감히 아인슈타인이란 이름을 단순히 외모 때문에 별명으로 지어졌을 리가 없겠죠. 그는 특별한 매매법을 고안하여 자신의 매매에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기관 트레이더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매매법은 글로벌 최대 차트 서비스죠. 트레이딩뷰에서 진행을 하고요. 인터넷창에 tradingview.com 들어오셔서 회원가입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중심으로 차트를 살펴볼 건데 코인은 물론 주식이나 해외 선물, 외환 등등 모든 자산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분봉, 시간봉, 일봉 등 원하는 타임프레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물리학 이론의 중심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피터가 월가 전설의 트레이더이자 아인슈타인이란 별명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매매법에서 시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인데요. 매매법에 필요한 지표를 적용해보면 시간지표라는 이름이고요.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큰 네모칸과 이동평균같이 생긴 선들이 함께 보이네요. 시간지표의 적용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고 각각의 용도와 매매법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5분봉입니다. 먼저 네모칸만 남겨두었고요. 이 반투명한 네모칸은 일봉 캔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5분봉 뿐만 아니라 1분, 3분, 10분, 30분, 1시간 등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 일봉 캔들의 실시간 움직임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일봉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24시간 동안 세력들의 엄청난 줄다리기가 계속되죠. 이 지표의 첫 번째 효용은 일봉 캔들을 분봉으로 쪼개서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타임프레임 쪼개기 매매법은 워낙 강력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을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비트코인 5분봉, 아래쪽은 일봉 차트이고요. 보시다시피 위아래 싱크를 맞춰 두었습니다. 현 구간을 살펴보면 하락하던 차트를 단 2개의 양봉만으로 추세를 전환시켰고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는 시간 조정을 겪게 되었으나 가격은 오히려 높아지는 초강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양봉이 발생하면 해당 캔들의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 기본 매매법이죠. 그 캔들이 바로 그 다음 캔들인 이 자리가 되고 일본 캔들 기준 롱 진입한다는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쪽 5분봉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때의 고점이 바로 이때의 고점이죠. 따라서 고점 위로 연장선을 만들고 마지막 구간을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제 막 상승 돌파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바로 그 다음 캔들 통해 상승 돌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5분봉 롱 진입을 표시해 둡니다. 5분봉 기준 이때의 진입 자리를 일봉 캔들로 가져오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되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봉 기준 진입 자리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일봉을 확장해서 다시 살펴보면 그 다음 발생하는 첫 번째 음봉에서 익절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일봉 기준 매매 수익은 9.17%이고요. 반면 5분봉 기준 수익률은 13.88%입니다. 이만큼의 높이 차이로 약 4.5%의 수익률 차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강력한 매매법을 이젠 번거롭게 지금처럼 위아래 화면으로 나눠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렇듯 한 화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한 지표 세팅도 4시간, 1일 등 원하는 시간 프레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봉으로 세팅 후 기본 차트는 1분, 3분, 5분 등 프레임을 바꿔보더라도 지표의 일봉 세팅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캔들 패턴 매매에서 정말 편리하겠죠. 앞서의 캔들 차트 패턴 확인을 통해서 일봉 기준 초강세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 동일하게 직전 고점을 상승 돌파하는 이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표를 사용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매매법 하나를 지금 바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타임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캔들 차트의 특징은 이렇듯 위아래 꼬리가 달린다는 점입니다. 꼬리는 이 캔들처럼 짧은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긴 경우도 있죠. 비트코인에서 한쪽 꼬리가 완전히 제거된 캔들이 등장하는 확률은 15% 미만입니다.
그 말은 곧 85% 이상의 확률로 대다수의 캔들들이 지금처럼 위쪽, 아래쪽 두 개의 모든 꼬리를 갖게 될 확률이 85% 이상이라는 뜻이죠. 이 통계 수치와 앞서 살펴본 캔들 차트 패턴 둘을 병합한 매매법인데요. 차트를 줄여서 살펴보면 크게 상승하던 차트가 조정을 세게 맞았구나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시간지표를 켜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봉에서의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이 되죠. 상승 이후 단 하나의 일봉 캔들만으로 상승분의 절반을 되돌려 버렸습니다. 엄청난 하락세가 예상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음 날의 일봉 캔들을 예상해 보자면 양봉보다는 가격이 하락하는 음봉 출현의 확률을 더 높게 봐야겠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일봉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자리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일봉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 강력했던 음봉에서 밑에 보면 짧은 꼬리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하락 이후 이 저점에서 약간의 상승, 즉 되돌림이 만들어지면서 일봉이 여기에서 마무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곧 오늘의 일봉 시작점인 바로 이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약간의 되돌림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시점, 이 선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은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이후 앞서의 관점과 같이 음봉을 만들기 위해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어떤 저항을 맞고 밑으로 내려갈까입니다.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첫 번째가 여기이고 두 번째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럼 현 시점에서 숏에 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시작점인 바로 이 선, 이곳을 하락 돌파할 때 숏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음봉입니다. 1번 저항과 2번 저항 이후 음봉이 출현했을 때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후 어떻게 될지를 예상해 보자면 이미 앞서서 이 거대한 음봉 다음에 음봉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다음번 음봉은 아마도 이런 형태로 몸통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곳에 저항을 맞고 내려감에 따라서 짧은 윗꼬리가 하나 정도는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지금 만들어지는 위쪽 꼬리 이후에는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수익화하는데 이 시간지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의 진행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매매법이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일봉이라는 큰 프레임에서의 움직임을 결국 5분봉이라는 작은 프레임에서 채워나가게 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일봉의 하락을 예견한다면 그것은 5분봉에서는 큰 폭의 움직임이 되고 이것은 곧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숏을 시작으로 이와 같은 하락을 확정으로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일봉으로 다시 요약해보면 엄청나게 강력한 음봉이 출현했기 때문에 다음날 일봉 캔들을 하락으로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죠. 그렇다는 것은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꼬리만큼의 상승 되돌림이 멈추게 되는 바로 그 자리만큼이 다음날 캔들의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일봉이 시작된 이 자리까지는 숏 진입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다음부터는 일봉으로의 큰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것을 수익화하는 것이죠. 오늘 5분봉 위주로 매매법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월가 아인슈타인님의 매매법이 데이 트레이딩으로 특화되어 있어서 가장 주력으로 쓰는 타임프레임이 5분봉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시간지표의 구성 요소인 큰 타임프레임에서의 캔들스틱 사용법을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이동평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시간지표 2평이라고 표기해 둘게요. 해당 지표를 살펴보시면 이동평균이긴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이것은 지표의 설정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이동평균이 파랑, 빨강, 주황, 검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현 시점 5분봉 캔들에서 보고 있는 중에 각각의 이동평균들은 30분 이동평균, 1시간, 그리고 2시간, 4시간에서의 이동평균들을 이렇듯 5분 차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기능이죠. 이 매매법의 기본 세팅은 5분봉 기준 길이 20으로 이렇게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의 이동평균을 사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설정에서 길이 값이나 타임프레임, 그리고 색깔, 거기에 더해 이동평균의 종류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은 계속 보고 있던 5분봉이고요. 오른쪽은 30분봉입니다. 5분봉에서 적용했던 시간지표 2평을 설정으로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파란색 선이 30분봉에서의 길이 20 값의 이동평균이죠. 오른쪽의 설정을 살펴보면 길이 20이죠.
따라서 5분봉에서의 이 이동평균과 30분봉에서의 이 이동평균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을 좌우 비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번에는 오른쪽이 4시간봉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 20의 지수 이동평균을 검정색으로 나타냈고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5분봉에서 가장 아래쪽 검정색 선과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강력한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구간을 보면 30분 22평, 1시간 22평, 2시간 22평, 그리고 4시간 22평까지 이 자리에서 모두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4시간봉 차트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4시간봉에서 보게 되면 캔들이 위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꼬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5분봉으로 쪼개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다양한 타임프레임에서의 이동평균이 이 자리에서 교차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어떤 지표를 사용하든 짧은 타임프레임보다는 긴 타임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지표의 신뢰성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그 정도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긴 타임프레임으로 4시간봉을 보면서 보다 짧은 타임프레임으로 5분봉으로 쪼개서 매매 타점을 잡는 매매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 매매법에서 앞서의 캔들 차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이제 굳이 창을 2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개의 창에서 큰 타임프레임의 이동평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단타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단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사용한 매매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를 기점으로 모든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고 계속해서 역배열이죠. 하락 추세인데 이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위해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캔들 차트가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였고 가장 장기 이동평균인 4시간 20이동평균이 기울기가 상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30분 2평, 1시간 2평, 2시간 2평은 이 상승을 통해 정배열이 되었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락 이후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미 최장 2평인 4시간 이동평균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앞서서 이미 1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지지인 지금 자리는 좋은 롱 포지션 타이밍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앞서와 같이 창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5분봉 차트에서 4시간봉, 2시간봉 차트 등 큰 타임프레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간단하게 좋은 자리를 포착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피터를 월가의 아인슈타인으로 만들어준 2개의 시간지표를 모두 사용하는 매매법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저와 동일하게 지표를 적용하고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지표는 신청하신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데요. 신청 방법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댓글란에 첫 번째 이렇게 고정 댓글이 있고요. 이 고정 댓글 안에 보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숫자 2번과 시간지표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이렇게 지표의 소스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텍스트 파일을 받으시면 전체 복사한 다음 지금 보고 있는 차트 하단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나오는 이 공터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우측에 보면 차트에 넣기라고 있어요.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본 2가지 시간지표가 이렇게 하나의 지표로 여러분들 차트에 정상 적용되고 이 지표를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법 살펴보도록 하죠. 상승하던 차트의 고점에서 일봉 기준 첫 번째 음봉이 발생했고 그와 함께 이동평균들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구간의 끝에는 가격의 변동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구간을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요. 가장 큰 4시간 이동평균을 한번 지지하고 상승하려 했으나 2시간 2평의 저항에 가로막히고 결국 하락 돌파해버렸네요. 그와 함께 4가지 모든 2평의 기울기가 하락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고요. 손절은 바로 직전 구간 저항으로 작용했던
2시간 이동평균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손절을 정했으니 이제는 목표도 정해봐야 할 텐데요. 직전의 매물대를 통해서 이번 지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의 지지선을 목표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매매 기준을 잡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 자리를 시작으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이 선에 닿자마자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 마냥 화들짝 놀라면서 가격이 위로 솟구쳐버리면 이것은 하락에 힘이 실리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5분봉 캔들이 마감될 때의 형태를 보고 이렇게 뚫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건지, 혹은 선에 닿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포지션을 운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가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일단 밑을 뚫고 내려간 다음 지지선 위로 완착을 한 거죠. 이것은 아직 하락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전량 익절하지 않고 50% 분할 익절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살펴보면 기가 막히죠. 이런 구간은 사실 여기에서 첫 번째 목표가까지 숏으로 내려가 줄지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면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지지 자리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대응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캔들이 두 번째 목표가 지지선을 하락 돌파한 이후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아 올렸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도 나머지 50%의 50%, 즉 25%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내려가 주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살펴보면 세 번째 만들어 두었던 마지막 목표가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주네요. 캔들 종가에서 나머지 25% 익절하면서 숏 포지션 성공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서 봤더니 모든 이동평균의 기울기가 완전히 하락을 가리키고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이 자리가 큰 틀에서 차트가 상승한 이후 큰 폭의 조정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가장 강력한 근거가 직전 저점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숏 관점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기술적인 반등은 나왔으나 이 선을 넘지는 못하고 다시금 마지막 지지 라인을 하락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에서 또다시 중요한 정보가 나오죠. 검정색 4시간 이평 밑으로 다른 이동평균들이 내려가려고 합니다. 레드크로스 신호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이런 자리 놓칠 수 없죠. 숏 포지션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절과 목표가를 정할 건데요. 손절은 이번 기술적 반등의 고점으로 정하고, 여기에서 더 하락한다면 이보다 더 앞서 매물대가 또 있겠죠. 그것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리가 보이고요. 이번에 지지라인은 갈색으로 바꿔보죠. 그 다음 목표가로 여기 고점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이때의 고점까지 해서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숏 포지션은 어차피 이렇게 큰 폭의 상승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의 되돌림이 발생하는 것을 노리는 매매 전략인데요. 이때의 상승분을 이 저점과 여기의 고점으로 피보나치를 적용해서 옆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을 연결한 맨 마지막에 있는 지지선이 이번 상승에서 0.38이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자리 0.5 그리고 이 자리 0.618까지 해서 모두 다 목표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 첫 번째 목표가는 바로 달성이 되었죠. 이 캔들에서 50% 분할 익절을 하고요. 그 후 다시금 상승하긴 했으나 우리가 지정해두었던 이 선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 역배열과 기울기 하락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후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목표가 도달이 되네요. 이때도 마찬가지 남은 포지션 잔량의 50%, 25%를 분할 익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서 진행 상황을 살펴보았더니 이때에 걸쳐서 마지막 목표가에 도달을 했죠. 따라서 이때 두 번째로 들어왔던 숏 포지션 여기까지 해서 모두 익절을 했습니다. 그 후 진행시켜보니 가격이 회복하여 직전 구간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이날의 일봉은 여기서 마감되며 엄청난 하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하락에는 반등은 나올지언정 다음날 일봉 캔들을 음봉으로 예상하는 것이 보다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이 시작점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온 이만큼을 다음날 음봉 캔들의 윗꼬리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할 거라 생각하고요. 따라서 이 부근에서 다시 한번 숏 포지션 진입 자리를 노려봅니다. 지금 이 자리 괜찮아 보이죠? 이동평균과 저항선에 복합 저항을 맞았습니다.
숏 포지션 들어가기 좋아 보이네요. 이 캔들 종가에서 숏 포지션 잡아보죠. 이번 포지션에서는 유념할 게 있는데요. 바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은 이때처럼 짧게 다시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은 깨지면 안 되겠죠. 이것을 감안하고 해당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포지션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가 한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정확하게 몸통이 이 선에 겹쳐 있는 상태로 상승 돌파가 나오질 않았죠. 포지션은 그대로 홀딩합니다. 그 후 이번 캔들에서 목표가를 또 한 번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50% 익절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아래쪽까지 돌파해주는 이 캔들에서 나머지 포지션 50% 전량 익절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일봉 캔들이 마감된 것을 확인해보면 이만큼의 위쪽 꼬리를 만들었고 앞서의 강력한 음봉과 함께 다음날도 역시 음봉이 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지표에서의 이동평균과 캔들 패턴을 복합 활용하여 포지션을 매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나타난 반등 구간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이런 자리를 충분히 포착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매매의 핵심 역시 시간이죠. 오늘 살펴본 살아있는 전설 월가 아인슈타인님의 매매법을 장착하신다면 트레이딩에서 시간의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